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캠프의 식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스터디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커머스 쪽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셀러이음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많은 셀러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만난 셀러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도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걸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원리를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부재인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어떤 열정이 있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지속성 있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성장을 결국에는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있었던 사례,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례를 함께 해서 스터디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온라인 쇼핑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스마트 스토어, 그때는 스토어팜이었고요. 또 오픈마켓부터 시작을 했어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메프나 쿠팡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마켓으로 시작을 했고, 여자 스키니진, 그리고 여자 핫팬츠, 그리고 남자 청바지, 지금이야 레깅스가 유행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헐렁헐렁한 추리닝을 입고 요가복이라고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신는 구두, 로퍼, 오토바이 헬멧 이런 것들도 조금 팔았었고요. 마진율이 좋다고 해서 성인용품도 한 2, 3년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 이런 거 같은 자파도 많이 또 팔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B2C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이제 판매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한 100개 정도 살 건데 가격을 조금 내고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에 택배를 몇십 개씩 빼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개를 한 번에 내보내는 그 경험을 우연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그 100개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도 했어야 됐고, 또 언제까지 또 배송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쳤지만, 그래도 이 주문 단 한 건으로 100개 이상 싼 것만큼의 수익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B2B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사의 제품을 단체나 기업, 학교 이런 데로 유통을 하는 B2B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가 현재도 하는 본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처럼 수많은 기업과 관공서, 단체에 납품을 했고요. 또 평창올림픽에도 이렇게 OEM 제작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도부터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온캠프 채널은 사실 최근에 다시 만든 채널이고요. 온캠프 라이브라고 하는 그 채널을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었고, 제가 이커머스 쪽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을 공유한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쇼핑몰 붐이 두 번째로 났었거든요. 첫 번째 붐은요, 2010년도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쇼핑몰을 너도 나도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오픈마켓에다 창업하는 것보다는 개인 쇼핑몰, 자사몰 창업이 훨씬 더 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한번 쇼핑몰 붐이 일어나면서 스마트 스토어가 엄청나게 붐이 일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셀러분들,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을 공급을 해줘 봐야겠다. 나는 어차피 B2B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조사와 또 공급사, 수입사와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B2B 플랫폼 셀러이음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셀러분들과 공급자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킹 파티도 코로나 전에는 몇 번씩 했었고요. 또 현업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전문가분들과 교육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셀러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어요. 잠깐 이 쇼핑몰에서 1, 2년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쇼핑몰 창업 현실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월급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시대입니다. 항상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경력이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은 이 돈으로 내가 창업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라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든 사업이든 많이 해봤어야 내가 또 나중에 잘하는 건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가 망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전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30살이 되니까요, 친구들 중에서도 빨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벌써 애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부러웠죠. 그 친구들을 보면 좋은 뭐 아파트에도 살고 아기도 같이 태워야 되니까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렇게 나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 잔 먹게 됐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하니까 좋긴 좋다.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기도 태어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생활이기는 한데 이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도전을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의 무게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답답하다. 내가 아파트 융자금 갚고 뭐 자동차 할부금 갚고 뭐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이런 것만 메꾸려고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 20, 30년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만약에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옆에 과장님, 뭐 부장님 이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보다 급여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해봤자 내 미래는 저기 있는 모 과장님, 모 부장님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면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갔다가 전문대도 중퇴를 했고요. 자격증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요,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스펙 쌓을 때 저는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결론이 딱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쇼핑도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적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이 소도시에서 아주 조그만한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해도요, 최소 5천만 원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가맹비나 뭐 이런 것저것 해서 거의 돈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쩐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조차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자영업도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물론 뭐 빚을 얻어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잠을 자던 깨어 있던 어디에 가 있던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 가게는. 그리고 아주 적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나이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뭐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리스크를 아주 최소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고요,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던 많은 아는 사람들은요, 일 끝나면 뭐 할까, 주말에 뭐 할까, 술 먹고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드디어 시도를 한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뭔가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도전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을 딱 마음 먹으면요,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치 군대를 딱 제대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창업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매출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수익이 우상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저때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요, 저는 제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아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릴 겁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20대 때 열심히 했던 거를 어떻게 좀 장점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20대 때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취미로 찍었었고요. 그 사진 보정을 위해서 포토샵도 조금 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포토샵을 조금 꾸미는 이 아주 별거 아닌 이 기술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조그맣게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무실이 쇼핑몰 공동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있었고요. 그 동대문 근처에 수많은 쇼핑몰 창업자들이 이런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아주 큰 평수에서 한 100명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사무실이 너무 저렴해서요,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시장이 있구나, 쇼핑몰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요, 추리닝 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입고 뭐 모자 쓰고요, 모자 뒤로 이렇게 볼펜 끼고 쓰레빠 신고 이렇게 가끔씩 오는 어떤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잠깐 출근해서 하루에 택배를 막 100개, 200개씩 싸고 퇴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형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말을 걸었죠. 아니 형님, 어떻게 이렇게 택배 물량을 많이 빼실 수 있나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자주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한테 내가 쇼핑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형님을 한번 쫓아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 한번 쫓아다녀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동대문 시장에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여자 청바지를 팔았는데요.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여자 청바지를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디테일 컷을 만드는지, 어떻게 모델을 섭외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 형님과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독립을 해서 저도 여자 청바지도 팔아보고 여자 팬츠도 팔아보고요, 남자 청바지도 팔아보고 요가복도 팔아보고 로퍼도 팔아보고 헬멧도 팔아보고 갖가지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형님을 쫓아다니면서 표면적인 것만 배웠던 겁니다. 어떻게 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만 알려주고 어떤 원리나 어떤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던 것이죠. 지금이야 뭐 자료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로 엄청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있는 건데,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를 쉽게 알려준다라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마케팅 회사에서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오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아마도 그 DB가 마케팅 회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케팅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떠한 마케팅 대행사인데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에 이 아이템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성과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 유입을 일단 올리면 그 다음 전환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랑 믿고 쇼핑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고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으니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카드인 제 신용을 보증으로 대출을 하기도 하고 또 카드론을 막 빼서 쓰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망했어요. 이제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내가 뭐 했는지, 이 몇 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정작 도와준다고 한 그들은 저를 진짜로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광고비를 쓴 만큼 그들의 수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게끔 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서야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냥 제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 그들을 탓할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게 한두 달 정도 있다가요, 정신을 이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망했으니까 다시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빚을 갚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나이가 조금 있어도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일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거 몇 천만 원 갚고 다시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시작하려면 빨리 뭔가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리어에 짐을 다 싸서 공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망했을까? 아이템이 별로였을까? 아니면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안 됐을까? 아니면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본력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개선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본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그때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쇼핑몰에서 좀 자리를 잡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금수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를 하고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 차이가 있구나,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망했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망했구나 라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무슨 개소리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때는요, 정말 택배를 하루에 100개 이상씩 택배를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작은 2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택배를 하루 종일 싸고요, 새벽에는 또 컴퓨터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계속 웹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집도 없었어요. 책상, 의자 밀어놓고요, 그 뒤에서 돗자리 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을 살았어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만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친구, 동생, 뭐 취미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이 없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모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과 자원의 크기만큼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사업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거든요. 그 창업자들 모두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 창업자들 모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서 한 명도요, 남자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남자 의류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고요. 제가 아는 친한 동생도 의류 쇼핑몰을 했는데 6개월이 채 안 돼서 모든 갖고 있는 돈 몇천만 원은 금방 까먹고 망했습니다. 이 원리, 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원리, 이게 뭘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망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실패의 원인이 나와요. 저는요, 최선을 다한 것이 실패의 이유다라고 뽑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인데요. 저는요, 모든 자원을 써서 열심히 해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게임을요, 단 한 번의 게임밖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단 한 번의 게임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게임에서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거였는데, 넘어지게 돼서 다시 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이게 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마케팅 회사에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용대출하고 카드론까지 다 빼서 시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돈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른 게임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이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1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바로 작은 게임을요, 무한히 시도를 하는 것이 정답이었던 거죠. 바로 작은 게임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1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게임을 100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야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게임밖에 못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작은 게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셀러분들이요, 처음에 창업을 하면요, 저처럼 합니다. 지금 당장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뭐 성공한 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뭐 인터뷰 책 같은 걸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이라는 거의 뜻은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인 겁니다. 다 각자가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모든 일의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열심히를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저처럼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는 디폴트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은 어떻게든 계속 쏟아부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내가 잠을 줄이더라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쓰는 이 노력도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은 부자가 아닌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우리가 한 번에 쏟아붓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쏟아붓는 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열심히 하는 거,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 것과 이 자원을 쏟아붓는 거랑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100이라는 이 자원을 갖고요, 한 번의 게임에 올인하면 안 되고 자원을 100개로 쪼개서 작은 게임을 10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게임에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을 100번 하게 바꾸는 거죠. 룰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저는 딱 알게 된 거죠. 내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무한으로 시도하고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쇼핑몰을 시도하고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얼마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요,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죠.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할 때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그리고 주머니에 갖고 있는 자원이 떨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창업자 유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창업자와요, B 창업자 유형이 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쇼핑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쇼핑몰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쇼핑몰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쇼핑몰을 창업하기 전에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준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다면 건기식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요. 뭐 의료기기를 팔고 싶다면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식품을 팔고 싶으면 식품 관련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떠한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또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면 뭐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나게 되면 내가 제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입은 매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내가 수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조를 할 것인지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어떠한 것을 팔고 싶다라고 이제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장을 보내기 위해서 박스 패키징 구성을 또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올리려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이런 데 다 일일이 또 가입을 하셔서 또 제품을 다 일일이 올리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린다고 판매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 물건을 노출을 해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각각의 채널에 광고 세팅도 해야 되고요. 또 제목을 SEO에 맞게끔 또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매체마다 SEO 로봇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게끔 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나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외부 광고도 또 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포장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이 발송돼서 고객님이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CS건까지 또 처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익숙해지는 데까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많은 셀러분들에게 한 어느 정도 걸리세요? 라고 설문지를 돌려봤더니요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최소 6개월 이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더 기신 분들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뭐 더 걸리시는 분들은 뭐 1년도 걸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 창업자와 B 창업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 창업자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투잡으로 하는 경우에요. 직장을 다니면 우리가 하루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최소 8시간에서 9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출퇴근까지 합치면 뭐 더 길겠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하다 보면은 자기 전까지 한 2-3시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시간 동안 좀 쉬고 싶은데 이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A 같은 경우는요 직장을 통해서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요 전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고정비나 생활비를 써가면서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3년 현재 1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 얼마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인 기준 최저 생활비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요 최저 그냥 나 혼자 산다라고 해도 한 달에 124만 6,735원은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통신비 내고요, 집세 내고, 뭐 식비 내고, 뭐 자동차,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1인 기준으로 최소 124만 원 정도는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할 경우에 내가 한 달에 124만 원씩 생활비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모든 일에서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숙련의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수영장을 끊어서 이제 딱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박태환처럼 수영을 갑자기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가면은 뭐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요, 호흡도 배우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뭐 6개월 1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쇼핑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쇼핑몰 업무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익숙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는 익숙해지는데, 내가 이 업무를 이제 알아가는데, 내가 이 친구랑 알아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이 전업으로 했을 때는 내가 내 돈 124만 6천 원 정도를 매달 쓰면서 6개월 정도를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생활비랑 고정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6개월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이면요. 6개월을 익숙해지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갖고 이 6개월 익숙해지는 기간 안에 히트 상품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로또죠, 로또. 이 익숙해지는 것도 힘든데 이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 히트 상품을 구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써가면서 이 남은 4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아주 힘들게 모은 돈, 공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혹은 대출해갖고, 어렵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어 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익숙해지는 이 기간 동안 돈을 다 쓰고, 남은 그 몇 달 동안 해보다가 안 돼서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셀러들이 포기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전업으로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냥 나는 전업으로 해서 완전히 올인을 해야 나는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를 막 벼랑 끝 사지로 몰아야만 나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올인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어떤 아이템, 어떤 방법,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희망을 주죠. 희망과 꿈을 주죠. 그 희망과 꿈을 갖고 시도를 하지만 이 근간, 이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는지, 난 진짜 하라는 대로 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지?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 없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난 쟤네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이 쇼핑몰 관련한 컨텐츠들을 보고 지식 정보를 얻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제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제품을 팔다 보면은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많은 경쟁자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니까 거의 다 뭐 꼭 가격 싸움으로 뭐 경쟁을 붙어 보니까 팔아봤자 마진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진짜로 뭐 억대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제품이 있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자신만의 제품을 브랜딩화해서 판매를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입이나 제조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히스토리 중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장 성공한 히스토리만 봤기 때문에 그 과거 이력들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의 제품으로,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고생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시도를 하고 얼마만큼 넘어졌는지, 어떤 개선의 작업을 거쳐서 저기까지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를 해서 내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거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목돈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요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감으로 나 이런 거 만들면 마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한 1,000만 원 있으니까 한 300~400만 원 들여서 요즘에는 많이 수입하거나 생산하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브랜드 제품을 나만 한번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수요 예측 없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내가 예측한 거에서 조금만 삐뚤어 나가게 된다면 그 제품들이 모두 쓰레기가 될 겁니다. 모두 창고에 박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1,000만 원, 이 1,000만 원 안에서 내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600만 원을 사용하고 내가 제품을
수입이나 생산하는데 또 3,4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내가 승부를 내야 하는 시간을 스스로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을 확 줄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제품을 팔아보고 이 제품이 수요가 이 정도 있을 때, 내가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장 곡선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매출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성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요 1인 기준으로요 고정비 생활비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0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을 시작하면 광고비라는 항목도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매달 10에서 30만 원 정도를 광고비로 또 지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생활비, 광고비라는 항목들의 지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 상품을 올리고,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의 비용을 사용하면서 제품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서도 계속 매달 100만 원씩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안에서 히트 상품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히트 상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프 상에서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 0원의 구간을 뚫지 못하게 되고, 이 구간 안에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에는 이 구간을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요 모든 사업자가 다 겪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히트 상품, 그러니까 즉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은 영속할 수 없는 거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까먹다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영원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자의 경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크기만큼만 시도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계곡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크기만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써가면서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12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2개월 안에 매출을 일으켜서 이 0원이 되는 시점, 이 손익분기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포기로 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A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 소득으로 그동안에 고정비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A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고정비와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쓰는 광고비 정도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 창업자의 경우는요, 이 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B보다 퍼붓는 리소스의 양은 현저히 적지만 시도할 수 있는 횟수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요, 지속 가능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말이에요. 터질 때까지요. 물론 익숙해지는 기간은 B 같은 경우보다 훨씬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동시에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호흡으로 각자의 속도로 달려가는 게임이지 같이 100m를 동시에 달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창업자는요, 기존 수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B 창업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모두 쓰게 되면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자, 금수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했구나.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진짜 바보같이 게임을 했구나. 같은 게임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저들과 똑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내 리소스를 모두 퍼다 부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내 뒷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될까? 그 뒷배가 나를 영원히 밀어줘서 내가 영원히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육생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는 이 도전,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도전이라는 것은.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려면요, 여러분들의 뒷배가 필요합니다. 그 뒷배는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금수저면 상관없어요. 집에서 계속 보태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짜리 게임, 1000만원짜리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뒷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직장을 다니세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업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시고요, 계속 시도하세요.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1000만원, 2000만원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 돈 1년, 6개월이면 다 쓸 돈이에요. 그냥 허공에 다 날리고, 아, 열심히 했어, 다음에 다시 해봐야지. 뭘 다음에 다시 해요? 다음에 다시 할 돈이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거.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속 가능성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 스터디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쇼핑몰을 창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제 제가 과거에 되게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이 좀 착각의 늪, 여기를 빠져나가자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망하게 돼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공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그리고 이 온라인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바보가 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요, 회사에서 뭐 그냥 단순한 일, 뭐 다리는 아프지만 그냥 단순한 일, 머리 쓰는 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사고를 계속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사업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머리를 어떻게 써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며 뭐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대화의 주제가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더라, 아니면 뭐 스포츠 얘기, 야 호날두랑 메시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니면 이거 로또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 끝나고 오늘 어디 가서 한잔 할래, 아니면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아니면 어떤 여자 진짜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어떤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웃고 떠들고는 했지만, 이게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생활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돈 100만 원인가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요. 제가 청량리 근처에 아주 허름한 고시원이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창문도 없는 그런 고시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고시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누워서 기침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엄청나게 얇은 가벽 사이로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다 들립니다. 전화하는 통화 소리조차도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저는 그 고시원에 올라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한 것이 바로 마케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조금 배워봐야겠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노출이 되고 홍보를 하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쓰는 법, 뭐 CPC 세팅하는 법, 그런 갖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시원 밑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청량리 경찰서 바로 앞이었는데 그 앞에 식당들이 밥값이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밥을 자주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자주 그 식당에서 만났던 어르신 분이 계셨어요. 한 70 넘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 식당 바로 밑에 사거리 근처에서 아주 조그맣게 우산 수리를 하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게 평수는 2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 길을 매일매일 제가 지나치게 됐는데요. 그 어르신 분 얼굴을 이제 아니까 인사를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뭘 하는데 고시원에서 살면서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잘 들어보시다가, 내가 아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 친구가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오래 해서 큰 손인데 온라인으로 나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이 많다. 한번 네가 가서 만나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그 동대문에 그 제조 공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큰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다들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막 엄청나게 바쁘고 막 말을 걸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 30-4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대표님이 나오셔서 네가 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우산을 한 100개 정도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산이 종류가 100개면요 우산 색깔이 적은 거는 4가지고요 많은 것만 7,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종류라고 하면 몇백 개가 됐겠죠. 그 몇백 개를 저한테 딱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거 갖고 가서 사진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 100개를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량입니다. 장난 아니죠. 상세 페이지 하나만 업체에 맡겨도요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그럼 100개면 도대체 얼마죠? 말문이 탁 막혔는데
어쨌든 간에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을 했죠. 이거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겠다. 대신에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광고비라는 게 들어간다. 광고비를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먼저 팔고 외상으로 해놓고 정산 주기가 되면 돈을 밀어서 갚는 식으로 물건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알았어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물건을 얼른 갖고 왔죠. 갖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틀어박혀서요 정말 열심히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맨날 만든 거죠. 그냥 주구장창 상세 페이지만 만든 겁니다. 과거에 저는 여자 청바지, 남자 청바지, 요가복, 헬멧 이런 것들을 팔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아이템을 내가 왜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별 어떤 기준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게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이런 취향을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옷을 사 입고 이런 아이템을 구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템을 소싱해서 팔았던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산을 갖고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게 우산이 팔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어르신이 이 우산이라는 업체를 소개를 해줬는데 막상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살면서요, 우산을 온라인에서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오프라인에서 우산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비가 갑자기 올 때 빼고 우리가 우산을 살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우산을 갖고 작업을 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요. 약속한 대로 광고비를 대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각 사이트에 다 업로드를 하고 주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저는 이제 주말 동안 쉬려고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아는 지인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버스에서요, 얼마나 팔렸을까 하고 딱 봤는데 정말 믿기기 힘든 숫자를 보게 됩니다. 주문량이요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때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100개가 넘게 주문이 들어와 있지? 근데요, 주말 내내 비가 왔어요. 주말 내내 비가 왔고요. 비가 오는 내내 100개씩 계속 팔리는 거예요. 운이 아주 좋게도요, 봄비가 꽤 길게 내렸고요. 장마가 그 해에 엄청 빨리 찾아왔고 엄청 길었습니다. 주문이 매일매일 100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와서 막 아는 지인, 친구 다 불러갔고요. 같이 포장하고요. 같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갖고 다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탁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었구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는 게 유통이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실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1편에서 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한 1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건물에서 자리 하나하나를 다 임대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었죠. 이분들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정말 다 패셔니스타고 정말로 옷 잘 입고요, 막 멋쟁이, 정말 바깥에서 보면 와 정말 개성 있다, 우와 되게 잘생겼다, 우와 되게 이쁘다, 이런 사람들이요 수두룩 빽빽이 들어와서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다 자신의 스타일,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
그런 것들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야에서 내가 잘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멋있는 아이템을 내가 잘 알아.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팔고 있었던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요, 제가 팔고 싶은 제품만 소싱해서 팔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혹은 주변 누군가가 한번 팔아보라고 하는 거, 누가 권유하는 거, 이런 거 팔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쇼핑몰로 우리가 자아연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죠? 바로 고객님들이 줍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객한테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요? 아이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자원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또 경험도 부족하고요, 환경,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도 없어요. 아직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부자와 다른 점은, 부자는 무한히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한히 시도할 수 없어요. 제가 1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무한히 시도할 수 있을까? 계속 시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100이라는 자원이 있으면, 내가 1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100번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뒷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금수저여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들처럼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들처럼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게임은 계속 못하지만 내가 아주 작은 게임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모두 세상에 다 풀려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 캘린더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며칠 안으로 공개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마케팅 캘린더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이 각각의 달에 어떠한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 안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달이 있어요. 그럼 6월달에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7월달에도 있고요. 8월달에도 있고 9월달에도 있고요. 각각의 달에 어떠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행사에는요, 어떠한 물건들이 수요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높을 때, 그 타이밍에 그것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올리기만 한다면 그 수요의 트래픽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템, 키워드를 적으면요, 각각의 달에서 어떤 달에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500이라고 해서요, 이 아이템에서도 어떠한 것들이 순위가 가장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CPC 키워드 도구라고, 거기 들어가서 해당 키워드를 보면 PC에서 얼마큼 줘야 하는지, 모바일에서 얼마큼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 역시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픈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달에 어떠한 것들이 팔리는지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 캘린더를 통해서 어떤 시즌에 어떠한 제품이 나가는지를 보고 미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수요 그래프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수요 그래프의 함정인데요. 방송 중에서 누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나오거나 뭐 협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방송을 탄다거나 유행을 탄다거나 이러면요, 일시적으로 그 아이템의 수요, 그 트래픽이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은 이국주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이 1인용 밥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품귀 현상이 났던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 그래프만 보고 그 아이템을 이건 무조건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 그래프를 보고 유추하는 거죠. 유추해서요,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유추와 예측을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요, 돈이나 경험, 환경, 시간, 운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팔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그 예측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소싱 레버리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소싱 레버리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마케팅 캘린더를 보고 한 해에 어떠한 제품이 팔리는지 유추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달에는 이런 것들이 팔릴 것 같아. 그럼 리스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 된 대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들이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제조사를 만나서 미팅하고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소싱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온다는 것은 어떠한 경험치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매출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 공급자가 나를 신뢰하고 물건을 주게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나 지식 같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배울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직접 소싱처를 찾아내고 그 소싱처 대표님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고 예측해서 기획까지 해갖고 아이템 리스트를 뽑았는데 이 물건을 갖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죠? 바로 소싱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사이트, 또 폐쇄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요, 그 해당 시즌에 맞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갖다 끼워 넣는 거죠. 한 10가지, 20가지를 기획을 해서 미리 시즌이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판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즌이 다 시작하고 나서 이미 판매가 될 대로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물건을 갖고 들어간다? 판매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요, 예측한 것을 기반으로 리스트를 뽑고 그 뽑은 리스트의 제품을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각각의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사이트, 폐쇄형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기획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런칭한다. 이게 바로 소싱 레버리지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돈, 경험, 인프라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미 그걸 잘하는 사람들의 그 힘을 갖다 써야 돼요. 유명한 도매 사이트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요, 반폐쇄형 혹은 폐쇄형 도매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용은 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소수의 정예 셀러들만 그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랑은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죠. 이 퀄리티는 바로 경쟁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이트에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돈 내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내고요. 또 어떤 거 쓸 때 한 달에 10만 원도 내고 막 돈 내시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OTT 서비스 같은 거 볼 때 돈 내고 쓰시잖아요. 인터넷 할 때 비용 내고 쓰시잖아요. 핸드폰 할 때 핸드폰 요금 내고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내가 아주 손쉽게 쓰는 거잖아요. 소싱도 똑같습니다. 소싱 역시 나보다 더 잘하는 어떠한 그룹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요, 그것을 돈을 내고서라도 써야 돼요. 무조건 공짜. 왜 돈을 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내더라도 내가 직접 못하는 거를
저 사람들은 더 잘해. 그럼 내가 돈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한다면 돈을 내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찾아내는 일,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이 능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소싱 레버리지 한다. 그리고요,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리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어떤 아이템을 팔 건지 기획을 해서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그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갖고 온 아이템이 터지는 아이템들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20개, 30개, 50개 빼는 제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 제품이 나오면요,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머릿속에 탁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위탁이나 도매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0원에 갖고 오는 제품을 매입을 통해서 4,000원에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수입을 해서요, 3,000원에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제조를 해서 2,000원, 1,500원에 갖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죠. 왜? 이미 한 달에 40개, 50개, 100개씩 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수요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입하고 수입하고 제조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판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갖고 오면 내가 돈을 더 버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말이에요. 저희 셀러 이음에서 아주 잘 파는 셀러분들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셀러 이음에서 산삼을 소싱을 했어요. 그때 산삼을 소싱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산삼을 인터넷으로 사 먹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심을 했던 거죠. 인터넷으로 산삼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셀러 한 분이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잘 파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제품 단 하나만으로 셀러 이음에 있는 모든 셀러의 매출을 뛰어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한 1년 열심히 팔다가요, 어느 순간에 매출이 딱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분의 스토어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 셀러 이음을 통해서 받지 않고 공급자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조금 서운했어요. 아, 그냥 우리한테 하지. 우리가 그렇게 뭐 수수료 많이 붙이지도 않고 정말 최저가로 하고 CS도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유통에서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내가 직접 매입하거나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면과 인정, 뭐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그래, 우리가 애초에 셀러분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을 하고요,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산삼을 팔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매입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산삼을 소싱하려면 농가를 찾아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산삼이라는 제품을 어떤 해당 시즌에 팔아보게 됐고, 실제로 반응이 오게 되면서 수량이 딱 잡히니까 매입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머리가 이제 핑핑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끄고요,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요, 위탁 판매 자체로 돈을 벌려고 하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위탁 판매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위탁 판매 플랫폼으로요,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달에 300~400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월 500, 월 1000만 원은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경쟁자가 있잖아요. 위탁 판매로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벌려면요, 위탁 판매 사이트가 아니라요, 제조사랑 거래를 해서 제조사 위탁 판매로 가야 돼요. 그 제조사에서 몇몇 셀러분들에게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품을 받아서 위탁으로 리스크 없이 하면 월 500, 월 1000도 벌어요. 그런데 다수에게 물건을 주는
완전 오픈형 도매 사이트나 완전 오픈형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돈을 내더라도 폐쇄형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해야 경쟁자가 적고 내가 먹을 파이가 크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보입니다. 여러분, 스터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가지 원리,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가지 법칙, 이 원리,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요, 과제가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투잡이나 부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획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요, 무한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평생 시작을 못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준비만 하다 끝나요. 이게 교육도요, 교육 중독증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으로 1,000만 원 이상 쓰신 분들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시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를 하면서요, 내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아이템을 팔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 역량을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모두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각자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죠.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요, 아이템 레버리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실제로 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프로세스를 익히면서 우리한테 맞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 가는 거죠. 그렇게 기획하고요, 아이템 적용시키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보고 고객 응대까지 해보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얻어서 개선해서 다시 시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만두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영원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셀러 이음 플랫폼을 만들고 약 10,000명의 셀러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분들이요, 열정과 노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근간이 되는 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이 뿌리를 모르니까요, 열심히 시도하고요, 그 한 번의 게임에서 나자빠지고 다시 시도할 수 없게 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할 때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저한테 좀 쇼핑몰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같은 거는 좀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6주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요. 6주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또 불러서 또 3주 이렇게 해서 거의 2달 가까이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너의 몫은 다 한 거다. 그 이후의 것은 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지, 너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교육을 하냐, 너 그럼 교육으로 돈 못 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되게 찝찝했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초보분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죠? 소싱하는 부분에서는 능력치가 거의 제로인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템이 없으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획을 해도 물건을 갖고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묘수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급자 대표님들에게요, 그 시즌에 판매가 될 만한 물건들을 2가지인가 3가지 갖고 와갖고요 팔아보라고 했어요. 기획할 필요 없이 일단 이 시즌에는 이게 팔린다, 근데 한번 팔아봐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과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셀러 5분이요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첫 달에 39만원, 그 다음 달에 370만원, 그 다음 달에 230만원, 그 다음 달에 1200만원의 매출, 그 다음에 500만원의 매출을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3개월 동안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1200만원까지 뛴 이유가 이때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손소독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켰던 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5명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정식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셀러이음이 시작된 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몇 천만 원까지. 그러면서 이게 되는구나. 저분들이 기획하고 물건을 소싱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해서 도와주자, 내가 저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러면서 셀러이음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초반에 같이 이 테스트에 응했던 그 셀러분이 이런 캡처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 직장 다니면서요 매출 이만큼 올렸어요. 저 스마트 스토어에서요 1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내 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요 이 정도 벌었어요.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캡처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뿌듯했죠. 그리고요, 지금은요, 뭐 셀러이음에서 월 매출 100만 원 돌파는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셀러들도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 다 하고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준비만 하다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일단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나오면 그때 배우세요. 물론 초반에 어느 정도의 배움은 필요합니다.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면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요, 그 부족한 부분을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배워서 또 실천을 하는 거예요. 부족을 알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서 무한히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요, 우리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떠한 제품이 판매가 되는지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싱 레버리지는 우리의 마중물인 거예요. 이 마중물을 통해서 리스크 없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을 해도 되고 수입을 해도 되고 제조를 하셔도 돼요.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지 않아요. 마음이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게 되시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수입, 제조를 통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터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